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혼자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가 사무실에 그 녹음 퀄리티를 조금 올려보려고 부분 방음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녹음 때는 어, 조금 더 향상된 음질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혼자 녹음을 하면서 뭘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주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로 쓴 책이 끄덕끄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절판되었습니다. 왜 절판되었냐? 잘 쓴 부분도 많지만 제가 못 쓴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 이불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 절판을 시켰는데 예전에 절판을 시켰는데 근데 이렇게 또 보면은 정말 잘 쓴 부분도 몇 개 있거든요.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은 다시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잘 썼다고 생각하는 몇 개 부분 이야기를 이 팟캐스트로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그 중에서 좋아하는 두 개의 에피소드를 읽어드리면서 거기 좀 설명을 붙여 들어가면서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 나이와 와인이라는 챕터인데요. 뭐 짧은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대가 30살이 되면 유별나게 그 어떤 자릿수죠. 디짓이 바뀌는 것보다 호들갑스러운 것 같다. 늙었네, 좋은 시절 다 갔네 등등. 많은 젊음들이 30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다. 당시에 제가 이거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에 재직하면서 쓴 게 아니라 이건 대학원 시절 때 쓴 글이에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저는 30대가 되는 게 별로 안 싫었었거든요. 왜? 일단 저는 그때 대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대학원을 졸업하고 싶었어요. 대학원 생활이 싫다기보다는 저는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30대가 되는 게 기뻤어요. 왜? 졸업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예,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유별나게 한국에서만 20대에서 30대로 진입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인 것은 중고등학교 시절 입시 지옥 때문에 사춘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대학교 생활을 통해서 뒤늦은 오춘기를 경험하게 되고 군대 갔다 오면 취업하기 위해 앞도뒤도 안 보고 도서관에서 토익과 전공 공부만 하다가 오춘기조 제대로 못 보내고 육춘기를 30쯤에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 것 같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전에 해외 생활을 좀 해봤잖아요. 캐나다에도 살아보고 미국에도 살아보고 싱가포르에도 살아봤는데 뭐 외국에서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거의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 또래에 비해 한국 친구들이 이 뭐라 그럴까 이 독립심이 조금은 떨어져요, 확실히. 저도 그랬고 제가 막 스웨덴 친구 이런 교환학생 때 만난 친구들 보면 저보다 3살 어린데 훨씬 어른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어른스럽다고 느낀 친구들인데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고 우리가 이제 군 생활도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우리가 입시 경쟁도 어느 나라보다 치열하고 그렇게 무슨 경쟁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에 매몰되어서 그냥 무작정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을 좀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체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독립심 이런 게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30이야? 이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회의적이진 않았어요.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0이 되었다고 신세를 한탄하는 친구들에게 좋은 와인을 한 병씩 사주고 싶다. 와인은 잘 숙성될수록, 오래 숙성될수록 비싸다. 좋은 포도로 오랫동안 잘 숙성된 와인에서는 단지 맛뿐이 아니라 그 깊이를 통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 30대가 되었다고 행복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내가 놓쳐버린 시간이 아깝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에서 확실한 건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쵸?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없죠? 어디까지 읽었죠?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1년 전, 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다.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1년 후, 5년 후로도 먼저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좋은 포도가 오래 잘 숙성되어야 좋은 와인이 되듯이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깊이 있고 연륜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 좀 비문이네요. 이때는 또 지금도 제가 비문을 많이 쓰는데 이게 좀 논리력이 약하네, 이 문장이. 그래도 정말로 신기한 것은 와인의 제조를 숙성이라고 하고 우리의 연륜이 깊어지면 성숙해진다고 표현한다는 점이다. 제가
이 단어를 그때 이 성숙과 숙성 이 단어 이 말장난하다가 찾아낸 건데 요거의 모티브를 받아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 글을 그때 썼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좋은 아이는 숙성되고 나이를 제대로 먹는 거는 성숙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인생이 와인과 참으로 많이 닮아 있다. 깊이, 즉 연료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포도를 딴 다음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우리는 그걸 당장 30년 산 와인으로 만들 방법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30년을 잘 숙성시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그건 와인이 아니라 썩어버린 포도주스가 되어버리는 것과 같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30대에는 30년살 라벨이 붙고 40대에는 40년살 라벨이 붙는 깊고 성숙한 고급 인생이 될 것이다. 제가 이거가 짧은데 되게 좋아요, 이 글을요. 왜냐면은 다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이시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저도 옛날과 지금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제가 20살 때, 제가 29살 때 서른이 되면서 글을 하나 쓴 게 있었어요. 계란 한 판이라고. 그때도 제가 막 되게 막 자신감이 넘치고 에너지 넘치는 글을 썼었습니다. 어떻게 썼었냐면은 나는 30이 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만큼 더 똑똑해지고 더 능력이 생길 거니까요. 돈도 더 많이 벌 거고. 그런 글을 썼었는데 제가 그 글을 지금 돌이켜 보면은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예, 예상하셨겠지만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저는 빨리 40이 되고 싶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예전에는 완전히 아쉬운 게 없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제가 건강 관리를 좀 생각보다 못해서 예전보다는 체력적인 면에서 많이 좀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훅 갈 줄 몰랐어요. 제가 최근 3년 동안 뭐 박사과정 삼성 재직 시절을 통틀어서 그거는 진짜 여기에 명함도 못 내밀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는 주 한 80시간 정도를 꼬박꼬박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주 80시간 일한다는 말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월화수목금토일 다 일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주 80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밀도 있게. 저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일합니다. 제가 고 작가님이랑 가끔 통화하면은 이제 고 작가님을 제가 개인적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르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막 형, 막 영성형 막 이러면서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 고 작가님도 그래요. 야, 진짜 우리 대단하지 않냐? 그래서 뭐가요? 그러면은 우리 진짜 애기 보는 시간 빼고는 다 일만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통화로 해요. 근데 진짜 그러는 게 막 억지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일이 놀이고 놀이가 일입니다. 그만큼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근데 고 작가님도 그렇지만 특히 제가 더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몇 번 더 할 건데 제가 심지어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엄청난 정신적 성장을 이루었어요. 왜? 체인지 그라운드 회사가 갑자기 커졌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이 갑자기 많아지고, 그러면서 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제 능력이 많이 부족한 걸 느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성 간의 트러블도 생기고, 제가 3개월 동안 성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쭉쭉 뻗어나갈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3개월 동안 갑자기 성장해야지 성장한 게 아니라 저희가 고 작가님이랑 제가 일한 지 2년이 이제 다 돼 가는데 2년 동안 정말 밀도 있고 집중해서 아주 끈기 있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고 작가님도 완전히 머리가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어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저희가 2년 전에 썼던 언어랑 지금 쓰는 언어랑은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진짜 이게 똑같은 사람일까? 하고 싶을 정도로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를 제가 직접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진짜 이 밀도 있게 2년, 3년 정도를 공부하면 사람이 확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안 살고 싶은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방송을, 최소한 이 방송을 듣고 있거나, 저랑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교류를 하거나, 제가 서점토에서 만난 분만 이제 1000명이 가뿐하게 넘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가끔 이렇게 의구심들 들고, 뭐랄까, 이렇게, 확신도 안 생기시고, 그럴 수 있는 때도 있을 텐데, 제가 확실히 말해드릴 수 있어요. 제대로, 진짜 밀도 있게,
이악 물고 2년 정도, 3년 정도 하면은 진짜 무조건 바뀝니다. 확신을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더 증명하기 위해서 2년 뒤, 3년 뒤에는 지금과는 또 완전 다른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계속 도전을 해서도 살아남았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항상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어, 강연을 했었는데, 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재밌는 일이기보다는, 어,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조만간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제 2년 전에 첫 강연을 했을 때, 그 강연이 끝나고, 두 명의 친구가 안 가고 끝까지 남아서 저랑 이렇게 그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나눈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저께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강연장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른 한 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한 명 친구는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한 친구인데 캐나다 시민권자를 포기하고 한국에서 군 생활하고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그 시간이 그만큼 지나간 거죠. 공군에서 군 생활이 제일 긴, 제가 요즘 공군이 얼마나 복 많은지 모르는데 공군이 제일 군 생활이 길거든요.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도 그 친구가 벌써 전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는데 박사님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데 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산티아고 순례를 하고 싶대요. 그래 해라.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냥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이제 뭐 이 친구는 장애인은 아닙니다. 휠체어를 타고 순례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제 장애인의 삶을 경험해 보면서 약자의 삶을 경험해 보면서 아 이렇게 힘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려면은 약자와 함께 살 수 약자들도 우리보다 어떤 뭐 이렇게 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능력 면에서 약자들도 더 배려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의식 고치 캠페인을 열고 싶고 펀드레이징까지 해서 기부까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너무 생각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알았어. 박사님이 너가 그렇게 좋은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 캠페인에 대한 모든 금전적 지원을 풀 스폰서십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컨텐츠로 만들어서 심지어 저는 이 컨텐츠를 영어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다 이제 한국어 자막을 붙여드릴 겁니다. 영어로 만들어서 세계인에게 좋은 의식을 더 고취시켜 주자. 벌써 여러분, 그러니까 2년이 시간이 흘렀잖아요. 저는 2년 전에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한테. 끼키야 글 쓰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제 멘티들이 2년 동안 같이 성장을 했고, 이렇게 어른이 점점 더 진짜 어른스러워지고 있고, 그 친구가 뭘 도전을 한다 그런다면은, 제가 시스템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제가 2년 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이렇게 강력한 목표는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이런 루트를 그 다음에 계획도 있었지만 계획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좀 구체적인 거는 다를지언정 가고 있는 방향은 아주 완벽하게 제 꿈과 일치하는 거죠. 제 꿈뿐만 아니라 고 작가님의 꿈, 우리 체인지 그라인더의 꿈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2년 동안 제대로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와인이 숙성됐듯이 여러분 인생도 진짜 성숙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 마지막 얘기 하나 해드릴 텐데요. 이번 얘기의 제목은 1%만 덜하는 챕터입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챕터인데요. 쭉 읽어드릴게요. 만약 누군가 오늘 당신은 어제보다 1%를 더 열심히 살 수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것입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1%더 열심히 살 수 있으세요? 이 얘기 저희가 몇 번 했죠? 뭐 1% 별거 아닌 것 같죠? 물론 대부분이 문제없이 1% 정도는 더 열심히 살 수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2002년 4월 12일 월드컵 D-50일 기자회견에서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을 50일 남겨둔 지금 16강 가능성은 50%다. 매일 1%씩 올리면 월드컵 개막 때는 100%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6강 가능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했고 떡볶이를 먹으면서 그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던 나는 1%씩 50%, 1%씩 50일, 50%를 채우겠다는 히딩크의
감독의 계획을 말장난이라고 여겨 어림없다고 생각했다. 이때 제 친구랑 제가 같이 먹고 있었는데 뭐 책에는 이렇게 되게 순화돼서 썼지만 그때는 미친놈 개소리 하고 있는 제가 그랬거든요. 5대 0으로 지지나 말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요.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그의 말처럼 우리를 아니 세계를 놀라게 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그는 1%의 가능성을 모아서 16강을 넘어 4강의 신화를 만들어냈다. 이때 진짜 대단했죠? 난리 났었어요. 이때 난리 났었는데 슬프게도 저는 군인이어갖고 훈련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는 못 봤어요, 심지어. 아, 속상하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1%는 어떤 의미인가? 1%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만큼 값어치가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어떤 분야에 종사하건 간에 프로의식이 없음이 분명하다. 제가 되게 여기서 세게 했었네요. 4년마다 세계 최고들이 장을 가리는 올림픽, 매번 각본 없는 감동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올림픽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다음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몇 가지 종목의 기록이다.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 몇 개를 읽어드릴게요. 올림픽의 꽃 남자 100m 달리기 1등 9.63초, 2등 9.75초, 3등 9.79초. 여러분 이 기록은 정확히 모르시면 돼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두 번째, 박태환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한 남자 400m 자유형 1등 3분 40.14초, 2등 3분 42초 06초, 3등 3분 44초.69초. 다음은 장미란 선수가 참가했던 여자 역도 75kg 이상. 장미란 선수가 당시 4등을 했습니다. 1등 333kg, 2등 332kg, 3등 294kg, 4등 289kg. 진종화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던 남자 50m 공기권총 1등 662점, 2등 661.5점, 3등 658.6점. 이제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기록을 보면서 천천히 분석해보면은 인상 깊은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달리기, 수영, 역도, 사격 모두 종목도 다르고 기록과 점수 단위도 달라서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1등과 2등의 차이를 2등의 기준으로 백분율로 나타냈을 때 그 차이는 거의 1% 이내밖에 나지 않았던 점이다. 쉽게 말해서 만약 2등이 자신의 기록보다 1%만큼만 더 빨랐거나 더 많이 들었거나 더 정확히 사격했다면 1등이 될 수도 있었다는 말이다. 그 1%를 극복하기 위해 4년 동안 지옥 훈련을 하면서 그들은 그 1%를 극복하기 위해 4년 동안 지옥 훈련을 하면서 노력을 해왔던 것이다. 제가 이것도 박사과정 때 썼는데 박사과정 때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좀 그런 병이 있는데요. 제가 데이터병이 있습니다. 데이터병.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되게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에 여러분 종목은 다른 거잖아요. 어떤 종목이 더 대단한 종목인지 좀 솔직히 좀 따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상대 비교를 해보자는 거였거든요. 이 1등과 2등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나. 예를 들어 그러면 일단은 통계치가 나올 거니까 그게 많이 나는 종목은 이 필드에서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제가 그때 한 2, 30개인가 하여튼 되게 많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히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종목은 책에 쓰진 않았고 우리가 딱 보면 직관적으로 알 만한 종목들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주 좋은 성적을 냈던 종목 위주로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재밌는 게 그거예요. 우사인 볼트 여러분 그때 우사인 볼트가 우승했는데 2등 기억나세요? 모르시잖아요. 그쵸? 근데 2등이 9.75초였는데 그때 그 2등 선수가 1.2%만 더 빨리 뛰었으면 금메달이었습니다. 1.2%. 그다음에 박태환 선수가 2등을 했는데 당시 0.9%만 빨리 수영을 했으면은 0.9%요. 자기 기록보다 그럼 금메달을 땄습니다. 장민환 선수는 0.3%만 역기를 더 무겁게 들어 올렸으면은 동메달을 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진종호 선수가 압권이에요, 사실. 이제 3연패 하셨죠? 진종호 선수는 0.07%만 점수를 낮게 쌌으면 은메달이었습니다. 0.07%요. 그 0.07%를 극복하려고 그렇게 4년 동안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사회생활을 조금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특히 제가 굳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저 SNS에서 이런 SNS 마케팅에 대해서 좀 얘기해드리면 여러분 어떤 거는 초대박이 나고 어떤 거는 쪽박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컨텐츠 간의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날까? 안 나요. 사실 저희는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컨텐츠가 이거보다 좋다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말은 뭐냐? 차이가 1% 정도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죠?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요. 그랬는데 그 숨어있는 디테일 때문에 어떤 거는 대박이 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쪽박이 나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몇백 배, 저희 SNS 같은 경우는 완벽한 복잡계이기 때문에 막 1000배, 100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결과 차이가. 노력한 건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1%가 인풋의 측면에서도 아웃풋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얘기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죠. 하루를 1%씩 열심히 살면은 어떻게 되죠? 그 365일을 살면은 복리로 적용을 하면은 그게 27이 된 거, 27 정도가 될 건가 그럽니다. 근데 반대로 99%로 좀 하루를 1%씩 대충대충 살면은 이 0.23인가 돼서 하여튼 두 차이가 1% 긍정적 마인드, 1% 부정적 마인드가 100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여러분 1%가 복리로 누적이 되면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0.1%만 열심히 매일 살아도 여러분 대단한 결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게 두 배인가 세 배인가 될 거예요. 그 매일같이 0.1%를 살면은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진짜 이 작은 차이가 작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 작은 결과의 차이는 엄청난 보상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게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인생이 불공평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세상은 몇 법칙입니다. 결과의 보상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지수함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선형적으로 받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문단 읽어드릴게요. 그럼 다시 묻고 싶다. 우리는 매 순간 1%를 더 잘하기에 노력하고 있는가? 히딩크 감독이 보여준 것처럼 최선을 다해 1%씩 매일 성장한다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1%의 중요함을 모른 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눈앞에 있는 금메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 사실 뭐 저희라고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1% 열심히 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 다른 방송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어, 예를 들면 사정이 있으니까 뭐 바쁘니까 뭐 방음벽 공사 중이니까 한 주는 스킵하자.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뭐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면은 뭐 매주 방송을 못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은 인생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마음을 고쳐먹은 게 아니라 더 단단히 먹은 거죠. 옛날에는 못 모이면 녹음 방송 못 하는 줄 알았는데, 방송 녹음 방송이 헛소리하고 있네, 또 혼자니까. 방송 녹음 못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혼자서라도 하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왜? 그게 1%니까요, 저희한테. 왜? 저희가 1%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면은 저희도 성장하고, 이 1%가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뭐 방송이 딱히 뭐 엄청 재밌지도 않잖아요.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혼내고, 뭐 맨날 뭐 열심히 하자 그러고, 뭐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지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때로는 약간의 미안한 감정도 있습니다. 우리도 힐링 방송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다가 정신을 제가 번쩍 차리죠. 1%가 누적이 돼야 되는데 힐링은 101%가 아니고 99%거든요. 제 입장에서. 힐링은 여러분 아픈 사람이 힐링이 필요하지 안 아픈 사람은 힐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힐링은 이 방송 안 드시고 여러분이 한 2주 정도 방송 쉬시면서 뭐 시집을 읽으시다거나 뭐 명상을 하신다거나 그러시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눈다거나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굳이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딱히 힐링 방송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제가 가끔 보면 이제 이 열혈 팬들이 나타나셔갖고 아 방송 듣고 힐링 됐다고 이게 어떻게 우리 방송을 듣고 힐링이 되지? 제가 그런 생각이 아 제가 미친 사람처럼 지금 혼자 있는데 혼자 웃고 있어요 제가 아 이게 어떻게 우리 방송을 듣고 힐링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용기를 얻으셨다는 거겠죠. 용기. 힐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저희의 정신과 저희 색깔을 잃지 않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 여러분과 그 1%를 채워서 그 앞으로 우리가 그 1%를 모아서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그 1%를 진짜 그게 안 보이니까 넘어서기 힘들거든요. 혼자는 좀 넘기 힘드니까 함께 꾸준히 노력해서 함께 넘어보려고 합니다. 좀 함께 넘으면 좀 쉽더라고요. 제가 그 여러분이 이제 두근두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최근에 성남 미혼모자 센터에 제가 우리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 빅스의 이름으로 1,000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없었으면 가능했을까요? 제가 1,000만 원 어디서 났겠어요? 책 팔아서 난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저 대단한 거 없습니다. 다 여러분이 십시일반씩 십시일반으로 보태주시니까 그게 1,000만 원이라는 게 큰 액수가 된 거예요. 이게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저희가 그 성남 미혼모 센터에는 거의 최고 고액 기부자라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내년에는 목표가 1억 기부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1억을 이렇게 어디 특정 단체에 기부한다기보다는 1억이라는 기금을 마련을 해서 무료, 그다음에 이제 무료 이런 행사들도 많이 개최하고 특히 더 지방으로 자주 가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 도움이 필요한 프로젝트들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에 저희가 무료로 풀 스폰서십을 계속 서는 게 목표입니다. 그냥 다 뭐 완벽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함께 꾸준히 해서 저랑 고 작가님이랑 우리 이용구 대표랑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식구들이 함께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오순도순 조금씩 성장하면서 계속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진짜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꾸준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희가 응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아시죠? 지금은 제가 집필 기간이라 자주 못 나가지만 앞으로도 뭐 멘토링 프로젝트라든지 서점 투어라든지 어떤 이렇게 기부 강연이라든지 이런 강연을 더 자주 열어서 저는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제가 더 직접적으로 응원해 드릴 테니까 진짜 함께 으쌰으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말이 마지막에 꼬이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